자, 오늘 윤석열 응원했던 화환들이 철거되더만요. 철거되는 거를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온라인으로. 그딴 걸 보러 내가 대감철책 앞에까지 가야 돼? 나는 갔다 온 줄.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어제 그 자유연대요? 이 사람들이 자진 철거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어. 예.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화환이 자유연대가 소유 또는 보냈던 걸로 전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연대 그 김모시기 하는 분, 한 김상진. 사람, 김상진 씨, 그 사람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그러니까 자기 방송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자유연대 측에 화환금을 보내면 자유연대에서 주문을 해서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방식으로. 시민들이 많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숫자를 늘리면서 이슈가 되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윤석열을 응원하는 방편으로 했는데 생각해보니 얘네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이거 치울게 자진 철거할게라는 말은 아 니들이 범인이었구나 바로 그게 커밍아웃 되던데. 근데 얘네가 직접 치우려고 한 게요. 이제 서초구에서 이제 행정대 집행을 하겠다고 계고를 날렸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치워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주고 안 하면 대집행을 들어가고 이게 법적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치우란 말이야라고 처분서를 보낼 때 거기 같이 써 있어요. 만약 안 치우면 우리가 직접 치운다. 그리고 그 돈은 니들한테 받는다라고 같이 써요. 그게 계고거든요. 계고가 원래는 따로 나가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계고했단 말을 서초가 금방 한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뉴스 보시면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서초가 치우면 그 돈을 우리 옛날에 그 열린 공화당, 우리 공화당 그때 열린 공화당은 뭐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미쳤나봐. 우리 공화당 그때 우리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해서 몇 억 이렇게 물렸잖아. 잠깐만 열린민주당 지지자인 거 커밍아웃 한 거지. 왜 그래? 근데 이 화원 자체가 되게 싸게 가지고 온 거든 재활용이에요. 네. 다른 데다 쓰고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리본만 새로 붙인 거죠. 네, 사실 저는 이건 서초구청도 겉으로는 뭐 니네 빼라라고 했지만 이런 거는 뭐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현수막도 딱 붙인 지 몇 시간 만에 전화 옵니다. 구청에서 예, 당장 예, 떼라고. 예. 근데 이렇게 며칠을 방조했다는 것은 한패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서초구청은 윤석열과 한편일 텐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서초구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진영을 떠나서 그 양반들 자기가 불이익 받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서초구청이 그걸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라고 불법. 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요즘에는 그 지방 자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생활에 불편한 거 민원 전화 들어오면 즉각이에요. 즉각. 뭐 하다못해 내 집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 신고하잖아요. 금방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치울 수밖에 없었던 거. 거기다가 자유연대 측에서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계곡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구청에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스스로 치우면 한 개당 3,000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거라니까 3,000원 받으려고 그렇게 한 그러니까 거야. 돈 받고 이거. 3,000원 곱하기 355 해보세요. 나도 그렇게 그냥 생각해. 하루 인건비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3,000원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서 이렇게 손상된 거 빼고 다시 쓰거든요. 멀쩡한 것들.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이 자유연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까 그 김상진 이 사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집 앞에 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막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화환을 앞에다가 윤석열 만세하면서 외치니까 전 그걸 보고 뭘 생각했냐면 윤석열 연맥이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윤석열을 그 구속됐다가 나왔잖아요. 네네. 윤석열 비방했던 것 때문에. 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는 살려고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음. 입장이 바뀌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바뀐 건가, 그냥? 언제 우리 윤석열 뭐 아, 처음에 싫어했었나요? 하지 마. 하는 짓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김상진한테 웃기기를 하겠어. 우리가 봤을 때는 총장님 저 좀 잘 봐주세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더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겠다. 죽일놈 살리놈 하다가 나중에 우리 총장이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벨도 없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사실 상관없잖아요. 예. 윤석열을 지지했다 치더라도 윤석열한테 무슨 뭐 개인적으로 얻어본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렇고 자 윤석열이 지금 3일날 화요일날 진천으로 갑니다. 진천? 야 진천 법무연수원 이번에 한동훈이 용인에 있다가 쫓겨간 곳. 너 거기라고 근무하라고 했는데 왜 용인에 있어 임마? 아 정말 두 사람의 로맨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게 법무연수원은 본원이 진천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연구위원이 한동훈이야. 음. 어마어마한 한직이지. 검사한테 수사하지 말고 연구하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정치 일반가의 연구 공부 방송도 아니고 거기서 뭘 연구를 할 텐데. 근데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은 이 그런 연구하는 것에 특화된 사람일 것 같아요. 수사해봐서 알잖아. 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쨌건 한동훈이 근무하는 곳으로 가는 건데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번 대전 지검 고검도 유독 윤석열 측근들이 많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거고요. 법무연수원하고 다음에 또 측근 한 명 있죠. 윤대진. 예. 윤대진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웃기지. 뭔가 높은 사람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가 있는 법무연수원에 법무연수원장이 배성범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과 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윤석열이 총장이 임명됐을 때 서울지검장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 윤석열, 배성범 이렇게 삼박자가 조국 수사를 했고 청와대 하명 수사를 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법무연수원장으로 가 있는데 한동훈이 이제 법무연수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배성범이 동훈이 너는 그냥 용인으로 출근해라 해서 용인으로 출근을 하다가 추장관한테 딱 걸린 거죠. 누가 용인으로 출근하래. 그래서 이제 진천으로 다시 이제 된 건데 이 진천에서 이제 한동훈의 집이 강남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예. 강남 일테니까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진천까지요? 네. 근데 한 몇 년 전까지 이제 진천에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비율이 40%가 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은 거기에서 뭐 공관이나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출퇴근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기사가 나오고 다 할 테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감찰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은 모니터링 되고 있는 거죠. 네, 칼퇴근 하겠네요. 그게 딱 9시에 출근하고 이거는 뭔지 네. 그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봤을 때 마찬이 너무 오버한 것 같아. 왜요? 한동훈이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야 그런 핑계로 떨어져 사는 거야. 아니 진천에서 살기는 싫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 한동훈 내가 봤을 때 그 집에 막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왜 꼭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네 반전이네. 어쨌건 배성범이든 한동훈이든 자기 최측근들 사실상 한직으로 밀려나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원래 예정되어 있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그런 일 하는 것 자체가 보란 듯이 하는 거거든요. 예. 오해 사지 않으려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 그럼 대전을 가거나 뭐 법무연수원을 가거나 하는 걸 자제할 텐데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언론에서 그 기사를 쓰는 뉘앙스가 뭔가 조폭 두목이 지역 조직 관리하러 지방 순회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가서 뭐 연장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 체력 관리하고 애들 뭐 살찐 애들은 좀 잘 됐는지 체력 관리하러 가는 듯한 순시하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기사에서 굉장히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네, 순시하러 그러니까 가는 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의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언론이 윤석열 총장을 너무 띄워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억지로 부리다가 이거 헛발질한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에서는 이거는 원래 정해져 있던 행사고 네. 연례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다니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우리 선거 전에 후보들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내가 봤을 때 들잖아요. 이건 호벨 방문이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천으로 간다고 하니까 한동훈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서울에서도 충분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순회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연례 행사 일정일 뿐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실 저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지금 현재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정치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위해서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여기다가 이 댓글 이것도 이프로스 댓글도요.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 이것도 사실 저는 윤석열에게 이렇게 조명을 비추고 딱 요때 순회를 돌면서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이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우리는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결속력을 다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사악한 건 그거지. 한동훈을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살아 있어. 나 다른 사람들 많아. 맞아요. 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 국민들 또는 언론에 자기 행보를 노출시키는 형태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일종의 조롱 보란 듯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공무원 나부랭이 이 새끼. 그래서 지금 3일날
그 신임 부장 검사 교육에 직접 강연을 하고요. 9일날 또 갑니다. 신임 차장 검사 교육을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거죠. 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써 윤석열이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거든요. 예. 인사권 엄청 까인 뒤로는 거의 대외적 행보를 안 했다고. 예전에 2000 화재 났을 때 실시간 보고 받고 이후에 별 거의 그런 게 없었고 최근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한 게 회자가 됐잖아요. 예. 나머지는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보란 듯이 나 건재하거든 하지만 이 누가 그 이야기를 보고 믿어주겠어요? 사실 윤석열이랑 친하면 진급이 안 되는데. 그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어. 이야기가 얼마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윤석열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네. 임기가 이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윤석열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무 감각도 그렇고 정말 이제 부족하구나 하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운다는 전제하에 그 퇴임 이후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스케줄이 안 나와요. 예. 어떤 틈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퇴임 이후를 더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윤석열이 부산 내려갔을 때 한동안 만나는 그 타이밍에 사단이 난 게 이동재 만났죠. 예. 그거랑 좀 유사하게 우리는 정치 공작의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진천 내려가서 생거 진천 살기 딱 좋은 곳인데 진천에 살고 묻히는 건 용인 그래가지고 그냥 유명했습니다. 사후 용인 생거 진천 이런 아, 그래요? 그런 지역이에요. 법무연수원을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뭐 모르셨고 모르겠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지금 이 프로스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문정 검사. 이문정 검사는 진짜 그런 것 같아. 남들이 다 막 추미애 욕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우리의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냐. 검찰의 여포가 너무 많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내부적으로 정치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문정은 눈에 가실 거예요. 미칠 거야 아주. 저거 이게 일반 무슨 커뮤니티나 운영자라고 하면 삭제해버리고 강퇴시켜버리고 싶을 것 같아. 2% 쓰니까 불가능하지. 예. 근데 그 이문정 검사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스스로도 뭐 지겹지만은 내가 멈출 수는 없다 하는 사명감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뭐 지방검사직 할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잖아요. 내부의 비리부터 먼저 우리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진동준 검사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확연한 이 범죄들도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덮어주는 이 조직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냐. 이건 먼저 돌아보고 나서 나머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대꾸를 해도 늦지 않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이문정 검사가 그동안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해왔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BBK 건도 이야기를 했고요. 김학의 또는 김홍윤 검사 사망 사건 여기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정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중대한 직무상 범죄라고 기소한 검찰이 이런 범죄는 못 본 채하고 비판도 못 들은 척했다. 성난 동료가 많아서 욕먹을 그린 걸 알지만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쓴다. 진짜 훌륭하지 않아요? 이명박이 13년 만에 형이 확정돼서 감옥에 들어가도 반성하는 새끼 하나도 없는 이 검새들. 검사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미안한. 그거는 그렇게 있었죠. 검사들이 김봉현으로부터 술을 얻어먹었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윤석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잖아요. 도의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검사가 훌륭한 검사인 거죠. 윤석열은 뭐 사실 BBK 수사팀의 일원이었잖아요, 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국민의 짐은 이명박이 감옥 들어가고 박근혜 확정되면 그때 사과할게. 그게 사과냐? 사과는 여러 번 해도 되거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사과하면 한 몇만 번을 했을 거야. 2차 세계대전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근데 곳곳에 지금 윤석열의 흔적이 막 개입 흔적들이 이렇게 막 보이고 있어요.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외로울 줄 알았는데 한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서 나름대로 좀 위안을 얻었고
외로운 투쟁으로 개혁을 이끈 임부장이 정치 검사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동행해 준 사람이 있어서 근데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요 최근에 우리 쪽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지금 독점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분리하면 끝난 거 아니냐, 꼭 공수처 필요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절대 반지란 거를 지금 50년 넘게 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절대 반지가 지금 이 피멍이 들어있어요. 우리 손가락에. 이 피멍이 들어있는데 이 피멍이 나을 때까지 공수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검찰의 예.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격동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6일 날 김경수 지사 항소심 결론이 나와요. 무죄냐 유죄냐 하겠죠. 여기서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1심이 뒤집히는 거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심 판사였던 성창호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문재인 김경수 실효를 판결로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드루킹의 말들은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바뀌었고 핵심 중에 하나였던 킹크랩 시연은 그 시간에는 닭갈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이게 지금 그 판사 재판장에게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6일 날 결과가 나오고요. 3일 날 내일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유재수 감찰 무마 그 재판을 하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화제가 될 것 같고요. 5일 날은 정경심 교수가 최후 변론하는 날이에요. 아, 직접? 그러니까 3일, 5일, 6일이 그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예. 등장하는 바로 그런 한 주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최후 변론하는 날도 좀 기대가 되고요. 어쨌건 6일 날은 김경수 지사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사건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1심에서 하고 다른 증거가 제출됐잖아요. 1심에서는 없었던 그 수행 운전기사의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어플의 기능에 따라서 각 시간대별 위치가 정확하게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드루킹의 진술을 다시 쫙 나래비를 세워보니까 안 맞더라. 그러니까 김동원이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혼자 먹었다, 같이 먹었다 말을 계속 바꾸는데 검찰이 그걸 또 그대로 다 받아줘서 공소장을 변경해 주는데 그걸 또 법원은 다 인정을 해주는 이런 이상한 재판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김경수 지사 무죄 나오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도 무죄 나오고 저쪽 멘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타이밍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네, 역시 절반밖에 안 되네요. 좋아요 드립은 썩지가 않았구나. 일주일 방송 안 나와서 썩지가 않았구나. 훌륭해. 모니터링 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냐고. 좋아요를 잠깐만 좋아요 여기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한번 들어주면서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마차님의 쇼였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없어 보인다. 자, 그 이야기